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주가 폭락에다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환율마저 급등했지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오래 일하셨고 경제 관련 여러 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900대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원달러 환율도 12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격화된 게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일입니다.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곳에서 아침마다 고시환율을 제시하는데요. 예. 여기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에 대해서 7위엔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이 확전됐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 증시도 다 내리막이었습니다. 뭐 독일, 그렇습니다. 일본, 뭐 홍콩 다 내리막이었는데 다른 우리나라 이외의 세계 증시들은 그동안 시장이 좀 좋았다가 이번에 많이 떨어진 거고 우리는 계속 하락 국면에서 이번에 더 하락을 맞았거든요.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결국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 의존이 또는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수입 의존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예. 중국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범중화권에 대한 한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높은 나라인데 또 전체 수출에서 이들 지역으로 거의 40% 가까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가 관세 보복을 해나가면서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한국이 가운데서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여기다 더 나가서 일본에 의해서 또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 심리들이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를 그동안 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일본의 무역 보복이 겹쳐서 어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도 어떻게 조금 손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증권사 출신들이 다 문제가요. 예. 주식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지금은 뭐 학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예. 자산의 상당수를 주식에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예. 어제랑 오늘은 저 역시도 상당히 오늘 많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식을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어제 오늘 뭐 대부분 교수님과 똑같은 심정이실 텐데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인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장 좋아지겠습니까? 일단 수급 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오는 이유는 뭐 그분들이 한국 시장을 비관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비관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예. 신용융자를 했다가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주식을 담보를 잡힌 다음에 그 돈을 2배 혹은 3배 또는 6배까지 빌리는 그런 신용 거래들이 시장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예. 이와 같은 신용 거래를 하게 될 때 이제 좋은 점은 주가가 오른 만큼 배율대로 오르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반대로 주가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로 꼬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종합주가지수가 뭐 한때 2200, 2100선에 있었던 게 지금 1900선이 무너질. 그러니까 시장 지수 자체가 10% 이상 빠지고. 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900포인트대에 있었던 게 지금 500포인트잖아요. 예. 지수 자체가 이렇다라는 건 종목별로는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속출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종목에 대해서 담보가 부족해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렸는데 담보 가치 이하로 당신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매매를 청산하겠습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 반대 매매는 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그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 가격으로 바로 매도가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 장의 흐름을 보면 오전장에 급락한 다음에 그 뒤 좀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최근에 이런 수급의 악화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라든가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라든가 공모도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말처럼 이게 미중 무역 분쟁 또 일본의 무역 보복 국제 문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정부의 당국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좋은 일이고요. 예. 여기에 더 나가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첫 번째는 결국 그 주식시장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결국 미래 경기 전망이 나빠져서 예.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거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완화해주는 방법이 바로 금리나 더 나가서 재정정책 아니겠어요? 예. 즉 내수 경기라도 부양해서 수출 쪽에서 발생한 타격을 내수 쪽에서 좀 디펜드 해주자. 이렇게 하는 정책들이 발표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더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투자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편을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예. 198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주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8% 정도 나옵니다. 예. 굉장히 높고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 최근 2% 정도 기록하니까 예. 상당히 높은데도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 매매 회전율도 높고 또는 돈을 빌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높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은 결국 금융시장이 아직 선진화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 맞으니까 금융시장이 좀 더 선진화될 수 있는 시장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세금이죠. 예. 이제 시장에서 돈을 가지신 분들 또는 자산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전 DJ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근로자 주권 저축계좌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더 나가서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각종 연세 혜택들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어떤 상품들을 출시해 본다든가 또는 제도들을 바꿔보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건 물론 앞으로도 미래에도 금융시장이 이와 같이 외부발 충격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것을 장기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지금 또 굉장히 급등한 상태인데요. 1220원을 돌파했다. 보통 이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내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해외에 대한 총 대외 금융자산이 얼마냐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니까 합치면 1조 6천억 달러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해외 달러로 들고 있는 돈이 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처음에는 수출 기업이 좋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죠. 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 자체가 지금 물량이 주는 상황이니까 도움되는 정도겠죠. 두 번째, 근데 해외에 우리가 달러 자산에 투자해 놓은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차익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0.6%밖에 안 오를 정도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디플레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융시장의 충격은 이건 어떻게 손쓸 방법 없어서 정부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흐름이 좀 장기화돼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레벨에서 또는 1250원 정도 수준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유지된다. 이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후행적으로 또 해외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이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국내로 재투자하는 이런 자금들의 환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의 희망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이제 미중 환율 전쟁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당분간은
끝나지 않겠네요. 좀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라고 봐야죠. 예, 전에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다른 데서 많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 지난해에도 부각됐지만 올해까지 무려 1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포기한 거죠. 예. 뭐냐, 트럼프 정부 내내 이게 지속되겠구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전망이 악화된 거죠. 예. 근데 미국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증시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경기 선행 지표가 뭐냐면 미래 경기 전망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뉴욕 연은이 측정한 1년 내 불황 확률이 얼마로 나냐면 30%로 나왔어요. 예. 상당히 높은 거죠. 이렇게 불황 확률이 높아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더욱더 촉발시킨 거죠. 자, 경기 여건이 좋을 때는 관세 전쟁해도 버틸 여력이 있는데 예. 경기 전망이 좀 악화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역 전쟁이 강화되고 환율 전쟁이 강화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한 거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국 증시까지 저렇게 된 건 결국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까지 가세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장 좋아진다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환율이 올라간 건 경쟁력 측면에서는 개선 측면이 있다. 예. 더 나아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최근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좋은 것들 속에서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한정 이 환율 전쟁을 끌고 갈, 무역 전쟁을 끌고 갈 또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기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려가는 형국이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대표적 기업들의 1, 2분기 실적이 다들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3, 4분기는 좋아질까요? 3, 4분기까지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상승의 효과는 좀 뒤에 나타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일본과의 여러 갈등 문제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실적의 거의 한 3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 쪽에서 사실상의 좀 어떤 가동률의 하락 또는 공장 가동률의 둔화 리스크들이 좀 부각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조건, 현재의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연말에는 상황 따라서는 실적의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얘기하면 할수록 조금 암울하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예. 완전히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본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전망이 둔화된다. 확실해진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지난해 연말에 바뀌었던 것처럼 또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지금은 그게 가능성이 예. 아직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투자자들에게 걱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우리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는 일본이 세 번째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금융시장 공격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별로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채권 국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외채를 되게 많이 빌렸어서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된 거죠. 여기에 더군다나 딴 나라들하고 여건도 다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채권 투자를 하겠다고, 한국 채권을 사겠다고 상반기에만 외국인 자금이 무려 134억 달러나 들어왔으니까 순매수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라 자금 조달, 정부 자금 조달이 아주 넉넉한 여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채권 대일 채무도 없지만 만에 하나 돈줄이 적어도 일본 쪽에서 말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7년, 98년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고. 그때는 일본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어서 서로가 도움 전혀 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일으켰죠. 마지막으로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폭락 사태는
아주 장기간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 반등의 가능성은 이번 주 내로 한번 있지 않나. 이번 주 내로. 예. 그런데 매수하더라도 옥석 구분을 잘 해서 예.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춘옥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1부 인터뷰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호날두 집단소송 맡은 엄태섭 변호사와 특종기자 유지만 기자와 최강병기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